2022년 1회 고술 과학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자석에 뜰 수 있다.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초전도체인데 특정 온도 이하, 인계 온도 이하에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한 그 물질이 자기 부상열차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로는 자기 부상열차가 있고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초전도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태양광 발전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핵발전이라고도 합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도와 연직 방향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이렇게 알아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를 던졌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 운동을 관찰하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인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체가 떨어질 때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인 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 속도가 5m/s, 5m/s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1초에 10m/s가 속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1초에 10m/s, 2초에 20m/s, 3초에 30m/s가 되고 4초에 40m/s가 되니까 가속도는 일정하게 10m/s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은 35가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금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한 건데 지금 그 자기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N극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 금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N극을 멀리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S극을 접근하면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S극을 멀리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금육의 바늘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금유기의 바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 다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디귿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에는 교통카드 판독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가 4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했다.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질량과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3kg인 물체가 4m/s로 운동하다가 정지하였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0이 되고 처음 운동량은 3 곱하기 4를 해주면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 해주면 됩니다. 크기. 마이너스 12는 방향을 뜻하는 거고 크기는 12 kg m/s가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연료 전지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수소 연료 전지를 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과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열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료 전지에서 에너지 전환은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소금을 구성하는 알칼리 금속 원소는 소금의 화학식을 보면
NaCl로 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고 일족입니다. 염소는 비금속입니다. 금속 원소는 나트륨이니까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반응물질은 O는 지금 이렇게 2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O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전자 두 개를 잃어낸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원자가 되는 겁니다. 원자가 되고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 원자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구리는 양이온 이가가 되고 이항해주면 구리는 양이온 이가가 되고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된 것입니다. 산화되는 반응물질은 산화라고 하면 산소는 얻는 반응이고 수소와 전자는 잃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고 수소와 전자는 얻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이온은 온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원자가 된 겁니다.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언이온은 한원되는 물질이고 구리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양이온 이가가 된 겁니다. 전자를 잃어내는 산화가 되는 물질입니다. 8번은 산화되는 반응물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몇 가지 산의 이온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산은 수소이온, 양이온이 모두 같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 산마다의 특이 성질은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신맛이 나고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되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수소이온, 양이온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그림은 플루오린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플루오린의 원자 번호가 9번인데 지금 그 전자도 9개가 존재합니다. 가장 안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합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한 상태입니다. 2개, 8개, 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전자가 지금 9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자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는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수소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 타는 반응을 말하는데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반응 전에 원자의 개수를 보면 수소는 4개가 있고 산소 원자는 2개가 있고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가 4개가 있고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은 잘 꾸며져 있는 거고 기체들은 분자로 존재합니다. O2, 플로린은 F2, 염소는 Cl2, 질소는 N2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는데 연소 반응은 산소와 결합하여 타는 반응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임의의 원소 A, B, C, D 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족은 1족에서 18족까지 있고 주기는 가로줄로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여기를 1족을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고 17쪽은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18쪽은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보통 원자과 전자가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2족은 2개고 17족은 7개가 되는데 18쪽은 최외곽 전자는 바깥쪽에 있는 원자 수는 8개가 되겠지만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 수는 0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족으로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족끼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고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은 같은 족끼리인 B하고 D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는 생체 촉매하면 바로 효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체온 조절이나 노폐물 등을 운반합니다. 녹말은 다당류고 셀룰로스도 다당류입니다. 세포벽을 이루는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세포막은 인지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금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막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 니은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지금 보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등등은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온 등은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포도당은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중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는 것은 핵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고 소포체는 소포라는 말도 들어있듯이 그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여기 골지체나 다른 부위로 운반해주는 애가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다른 부위로 운반해줍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형 강물의 기본 구조 SiO4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지금 규산형 강물에서 가장 많은 것은 장석이고 그 다음에 석영, 희석, 각섬석, 허군모, 갈람석 등이 있습니다. SiO4 구조는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규소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와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6번에 SiO4의 기본 구조에서 기억에 들어가는 원소는 규소가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은 지구 시스템 각 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지하수의 용해작용으로 지하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건입니다.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동굴이 땅이니까 직건에 해당되겠고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수건에서 해안선의 모양 땅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직건이 되겠습니다. 수건과 직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은 어느 해양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생물은 해양 생태계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더 있으면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 생태계에서 생산자는 스스로 강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생물인 식물 플랑크톤이 되겠습니다.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폐수 방류나 서식지 파괴나 무분별한 벌목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 위기종 보호를 해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그림은 모든 핵융합 반응을 마친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중심부 기억에 생성된 금속 원소는 별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이다.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가 되면 중심부에는 탄소가 생성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가 되면 중심부에는 철이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을 만들고, 그러니까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데 수소에서 헬륨이 생성되고 헬륨에서 탄소가 생성되고 산소, 규소, 철 등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데, 지금 별의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면 중심부에는 철 원소가 생성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중심부에는 탄소 원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시대는 고생대 말에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진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판게아가 다시 분리되고 다양한 공룡이 번성한 시대는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최초의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바다에서. 고생대는 양치 식물이 고사리 등이 번성했고,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는 삼엽충, 갑주어 등이 있습니다.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는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있겠습니다. 신생대는 쏙시식물이 번성했고,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는 합해석과 매머드가 있습니다.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핵산의 한 종류이다.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당, 인산,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데 DNA는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나선으로. 그리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염기로는
DNA는 ATGC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되어 있고 RNA는 염기가 AUGC로 되어 있습니다. 유라실이 더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는 타이민이 들어있고 지금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염기로 유라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 또는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사막, 숲, 갯벌, 습지, 바다 등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환경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에는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 숲, 갯벌, 습지, 살아가는 서식환경의 다양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24번 그림은 직권의 청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직권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멘틀이 되겠습니다. A는 지각이고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액입니다.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직권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멘털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그림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 1개가 생성될 때 융합하는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지금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반응식을 보면 수소 4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고 지금 에너지 방출,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량을 알아보면 수소 4개의 질량이 그 헬륨 1개의 질량보다는 더 크게 되겠습니다. 지금 반응 후에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 겁니다. 헬륨 원자핵 1개가 생성될 때 융합하는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